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K리그1 2025 또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 SK의 2025년을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잔류했다는 사실만이 남고 결국엔 잔류를 했다는 그 자체만이 가장 중요한 그런 시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만한 점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한번 또 제주 SK의 2025년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SK가 이번 시즌 만들었던 결과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감독 대행이 팀을 끝까지 이끌게 됐고요. 그리고 이창민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차고 이번 시즌을 활약했습니다. 2025년에는 10승 9무 19패 K리그1에서 기록하면서 11위가 됐고요. 승점 39점이었고 최하위가 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결국은 11위로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는데 승강 플레이오프에서는 다행히 수원 삼성을 상대로 2승을 챙겨오면서 또 시즌에 잔류를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컵 대회에서는 코리아컵 첫 경기 부천을 만났는데 탈락을 했고요. 어쩌면 코리아컵에서 좀 탈락을 했던 게 리그의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사실 코리아컵의 결과가 뭐 드라마틱하게 리그에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힘든 또 리그의 성적이었기 때문에 코리아컵에서도 아쉬웠고 리그에서도 아쉬웠고 여러 방면에서 잔류는 했지만 아쉬웠다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즌 선수단 기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2라는 기반하에 김동준 키퍼를 비롯해서 김윤성, 송주훈, 임채민, 임창호의 백포라인, 유인수, 이탈로, 이창민, 김준하의 윗선 그리고 남태희와 유리 선수가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간 선수들이었는데요. 최다 천준을 보면 또 송준 선수가 3,255분 뛰었고 14골에 유리 조나탄 선수가 최다 득점을 기록했고 김윤선 선수가 5개의 도움으로 최다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팀 최고의 선수는 뭐 당연하게도 남태희일 것 같습니다.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요. 39경기 동안 6골과 4개의 도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태희가 나올 때마다 제주가 참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남태희 선수가 이번 시즌 제주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기량 발전의 경우에는 김윤성 선수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사실 김윤성 선수가 이렇게 제주로 오면서 바로 주전으로 자리를 잡고 좋은 능력을 펼칠 것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김윤성이 제주라는 팀에서 본인의 어떤 색깔과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면서 정말 풀백으로서 이 선수 좀 더 시즌이 지나면 대표팀 레벨에서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선수단 기록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개막전 라인업과 최다 출전 라인업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다 출전 라인업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개막전 베스트 11을 보면 김동준 키퍼를 비롯해서 김윤성, 송주훈, 임채민, 안태현, 유인수, 이탈로, 김건훈, 김준하, 남태희, 이건희 선수가 나왔었는데요. 바뀐 자리를 보면 중원 그리고 최전방에서 변화가 있었고 우측면 수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변화를 보면 유리 선수와 이창민 선수가 각각 복귀를 하면서 각각의 자리에 또 주전으로 자리를 잡게 됐고 이건희 선수가 입대를 한 것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김건웅 선수는 이창민 선수 복귀한 이후에 자리가 조금은 애매해지면서 인천으로 또 임대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임창호 선수가 안태현 선수가 빠진 동안에 또 주전 자리로 또 잘 뛰어줬고 그 덕에 힘입어서 끝까지 임창호 선수가 주전으로 나왔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했던 선수는 역시나 또 유인수입니다. 측면 수비에서도 잘했고 측면 공격에서도 잘했고 유인수라는 선수가 왜 K리그 1에서 계속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지를 이번 시즌 동안 좀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개막전 라인업과 최대 출전 라인업 비교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즌에 중요했던 경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승강 플레이오프 간 팀이라면 어떤 팀이든 승강 플레이오프가 가장 중요하죠. 그중에서도 제주는 이 2차전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수원의 원정을 떠나서 일단 1대0으로 승리를 하고 온 것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만 결국 홈에서 어떻게 경기를 치러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해당 경기에서는 김동준 키퍼를 비롯해서 김윤성, 송주훈, 임채민, 임창호 선수가 백볼을 구성했고 김승섭, 이탈로, 이창민, 유인수, 톱에는 남태희와 유리가 있었고 사실 처음과 마지막이 가장 또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 삼성과의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이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였고 이번 시즌 개막전은 서울과의 경기 이렇게 있었는데 두 경기 모두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도 마무리는 괜찮았다 이런 사실에 안도를 할 수 있겠고 제가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결국은 잔류했다는 사실이 남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시즌의 마지막 경기였던 수원전에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사실 수원을 상대로 이번 시즌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입장골부터 시작을 해서 좋은 체계를 보여줬고 그 많던 수비 실수도 거의 나오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 참 이 제주 선수들이나 코칭 스태프들이나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경기를 승리했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잔류에 성공했기 때문에 발전이 조금 더 쉽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주에게는 앞으로가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고 이 경기로 부터 말미암아서 또 좋은 능력들을 보여줄 시간이 앞으로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즌의 포인트 3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감독 교체입니다. 김학범 감독의 지도하에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던 제주 SK, 김학범 감독은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김정수 감독 대행의 부임 이후에는 조금씩 경기력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고유의 문제였던 득점력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좋아졌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 베테랑들의 아쉬운 실수들이 이번 시즌의 아쉬운 점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수비 라인에서 아쉬운 경기력을 보일 때가 있었고 수비적인 실수들이 팀의 경기를 망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 실수들만 없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되돌릴 수는 없고 이런 부분들을 잘 또 포인트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았던 선수가 바로 김준하 선수입니다. 제주에게 아쉬운 게 언제나 득점력 그리고 공격적인 폭발력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 이 시즌 초반의 활약이 시즌 후반에는 기억이 좀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이 김준하 선수의 활약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김준하 선수의 새로운 활약이 또 제주에게 위로가 될 만한 모습이었다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가 이번 시즌 제주의 어떤 시즌을 말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향후 시즌 중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쿼드 보강이 필요합니다. 임채민 등 몇몇 선수가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다시 한번 제주 SK가 놓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또 새롭게 보강할 시간이 다시금 찾아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임채민 선수처럼 베테랑 선수가 빠진다는 사실은 그 자리에 또 새로운 얼굴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주가 채워내느냐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걸로 보이고 그리고 주요한 선수를 좀 지켜야 됩니다. 어쨌든 강등을 당하지 않았고 잔류를 한 상황에 다시 한번 반등하기 위해서는 김승섭이나 김윤성처럼 다양한 구단이 주목하고 있는 선수들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주가 다음 시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 위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연 제주가 또 어떻게 이 부분들을 메워가는지를 프리시즌 동안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또 감독 선임이 중요합니다. 김정수 대행의 시간은 지났고 새로운 감독을 찾고 있는 제주 SK가 다른 만큼이나 감독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또 해내느냐 이런 부분들을 또 함께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주 SK의 2025년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잔류했다는 게 중요하고 잔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는 메워내는 게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제주에게는 과제로 좀 남게 됐는데요. 제주 SK가 충분히 SK라는 대기업과 함께하는 만큼 기업 구단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원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제주 SK가 좀 잘 신경을 써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과는 다르게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내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 결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